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딱 실적 카드하고 관세 카드 이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인 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코스피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3200포인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세를 봐야 되는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지점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그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저 뵙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제가 한동안 외부 방송이 금지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방송 금지가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ETF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 이사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뭐니 해도 어제였나요? 일본이랑 관세가 어느 정도 좀 적당선에서 타협이 되면서 우리의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역시 우리가 기댈 부분은 관세 협상밖에 없나요? 어제 일본 그 협상한 거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굴욕적이지 않았나요? 아니 5억 5천만 불 맞나요? 5,500만 불. 5,500만 불. 네. 그럼 일종의 차관 아니에요? 아니 뭐 이게 돈 내면은 관세 뭐 이렇게 작게 해줄게 뭐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팔고 있는데 우리도 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세상에 살다 이런 관세 협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굴욕적이다. 차라리 저럴 거면 관세를 내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할 정도로 나 지금 결국 뭐 아쉬우면 본인들이 내려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상당히 좀 굴욕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지금 25% 관세를 내고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일본 거 15%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겠네? 뭐 요런 상태로서 이제 시장이 올랐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도 관세 협상 지금 또 뒤로 지연된 상태라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미국이 패싱했다, 오보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많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냥 1대1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세 협상이면은 어떻게 룰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마다 뭐 자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데 룰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일단 요구하고 안 먹히면은 또 한번 두들기고 그리고 말 안 들리면 또 협상하고 또 말 안 들리면 또 두들기고 뭐 이런 식이라서 진짜 뭐 거의 깡패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세 협상이 뭐 주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휴가 가잖아요. 언제부터 언젠가요? 다음 주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도 가던가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20 며칠부터라고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베센트 장관도 같이 골프 친다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러면 협상은 일단 중단이네요? 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중단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거의 데드라인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물 건너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기사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런 식으로 좀 기사들 요새 또 기사들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가서 협상도 못하고 뭐 빠꾸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좀 이게 세부 항목별로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수출하는 게 많은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판가름이 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관세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미국 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전력이라든지 원전 뭐 에너지 이런 쪽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그쪽 조선 쪽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실적 면에서 좀 유리한 이런 쪽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는 사실 현대차 실적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는 않더라고. 오늘 보니까 또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른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새 시장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이 나와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특히 오늘 보면 LG 디스플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뭐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장중에 뭐 9천 원 쫙 올랐다가 다 빠져서 끝났거든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높이 조절이 조금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해진 종목들이 좀 더 추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볼 것 같은 종목들이 미리 오르고 계속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협상이 결과가 나오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거꾸로 더 약할 수도 있겠다. 협상 카드가 이제 아니가 버린 카드는 아니지만 이미 써버린 카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가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좋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딱 실적 카드하고 관세 카드 이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협상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변수가 그렇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옆으로 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지수는 사람들이 요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수만 잘 가더라. 네네네. 지수만 잘 가더라. 근데 내 계좌는 엉망이다. 내 주식은 맨날 제자리에 있더라. 그리고 내 ETF는 엉망이다. 뭐.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ETF 그래도 ETF도 하는 뭐 고만 하잖아요. 예, 고만고만합니다. 네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지수만 맨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빠지네, 오르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종목들을 보면 계속 파래요. 종목들이 파래지기 시작하고 지수만 오르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난 지는 거의 한 2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하락 종목들이 많아지고 지수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영향력이 적은 종목들은 빼고 지수의 영향력이 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오르다 보니까 지수만 계속 올라가고 내 종목은 계속 빠져있고 오늘 카카오페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고점에서 반토막 났어요. 단기에. 그런 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올랐지만 엄청 빠졌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빼놓고 조금 올려보지만 사람들은 올라가는 때만 보니까 올라갔네 싶겠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만큼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은 계속 빼고 그다음에 미리 시세를 냈던 먼저 시장을 이끌어줬던 애들 좀 빼고 다시 새로운 지수주, 지수 관련주도 올라오고 그냥 뭐 방산, 조선, 뭐 에너지, 원전, 전력기기 이쪽은 계속 창창하고 독약 청청하고 근데 그것들도 하루 올랐다 바로 빠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면서 보면은 크게 오른 바 없다. 그러니까 요만큼 오른 간 정도? 그런데다가 뭐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반등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안 빠지거든요. 맞아요. 네. 역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지금 장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 봐도 요거 확 지르기에는 좀 불안불안하고 안 사기에는 좀 찝찝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거의 데이 트레이딩 수준으로 불나방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농담처럼 빠지면 사 올라가면 팔아 이러잖아요. 그게 딱 맞는 장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의 캐탈리스트, 모멘텀이었던 상법 개정안 이런 모멘텀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많이 하향됐어요. 오히려 약간 상법 개정안과 함께 이런 양도세 관련된 해석까지 모멘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중에 1인이었거든요. 근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하향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준이 하향됐다기보다는 다 모든 내용들이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다 검토 중이다. 또 개미들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지난주부터 나왔었고 이번 주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지수가 올라와서 그동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수가 올라온 만큼 양도세 낼 것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죠? 양도세 낼 것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준도 예전에 비하면 10억이 안 걸릴 수 있었던 사람도 10억이 걸리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50억이라고 해서 맘 놓고 막 투자했다가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돼서 어제부터 계속 아마 개인들 매물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개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래세가 부활되는 것도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때문에 거래세를 없애줬었거든요. 근데 양도세도 부활하고 거래세까지 올리겠다면은 옛날 시대로 돌아간 거죠. 그런 데다가 이게 웃긴 게 배당세 분리과세도 계속 상법 개정안에서 시장에서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거든요.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중간 배당이 있긴 하지만 분기 배당도 있을 수 있고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에 들고 가야 되는데 연말에 들고 가려고 했더니 양도세에 걸려. 그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선택을 할 때 배당 받아가지고 종합과세에 걸리는 것보다 양도세를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피하는 게 더 양도세도 피하고 종합과세도 안 받는 게 낫죠. 그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말에 또 혼란이 또 온다 이거예요. 더 큰 혼란이 온다. 실제로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맨날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코스닥은 약세니까 이런 계절적인 현상을 조심하세요 이런 보고서 썼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게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주주 때문에 맨날 연말에 마지막에까지 손님한테 아 이거 몇 주 더 팔아야 돼, 얼마 더 팔아야 돼, 그리고 이거 혹시 팔았는데 이틀 동안 더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더 팔아야 돼, 막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주주이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만 가면 코스닥이 아주 마지막 주간만 가면 빌빌거리고 중간만 돼도 일단 빌빌거렸거든요. 근데 부자들 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배당받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더 올라가는 거 감안하면 안 받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말에 양도세도 안 받지. 이런 생각이 팽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혼란을 좀 없애주려면 확실히 정부가 할 거다 말 거다 기준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뭐 지주회사들도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쭉 빠지는 부분이고 부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소각. 그렇죠. 상법 개정에서 매수하자마자 소각. 과연 자사주를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뭐 바로 팔아야 된다. ROE를 얼마로 높여야 되겠다라는 의무감만 없다면은 자사주 바로 사서 소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세요. 만약에 법인세도 뭐 1% 이상 더 올린다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되면 법인세 올라가면 배당률이 줄어들어요. 그죠? 어차피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법인세 다 차감하고 난 이익에 대해서 네. 배당 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 여력도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배당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또 이게 이상하게 뺑뺑이를 돌다 보면 거꾸로 계속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이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배당이 줄어. 거기다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어. 소각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할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줄어들어. 그러면 사자마자 소각을 해야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자사주를 매입할 여력도 줄어들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 이게 개정을 해놨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내서 가치가 올라가서 그 가치로 인해서 배당도 되고 뭐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뭐 이 회사 자사주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오르르 사고 자사주만 많이 내면 뭐해요.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 기업의 이익은 안 늘어나는데 자사주만 많다고 막 와 저거 다 소각하면은 막 같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막 올라갔잖아요.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가치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네. 이익을 계속 내고 그 이익이 계속 업 돼야지만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라면 단순히 그때 딱 자사주 가치 때문에 올랐으면 일단 눈높이를 거기서 스톱인 거예요. 그 이상의 눈높이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상법을 개정해도 네. 지금 너무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다시 또 내려오거나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고객예탁금도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팔아서 소위 말하는 집 팔아서 주식 사겠다. 그러려면 일단 예탁금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도 안 팔려. 집도 안 팔려요? 부동산도 지금 대출도 안 돼. 네. 전세 대출도 안 돼. 1가구 2주택은 대출도 안 돼.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심장이 별로 쿵 해가지고서 안 좋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또 양도세, 거래세 이거 좀 불편해지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약간 정체 상태, 뭐 물론 휴가기이기도 하지만 약간 눈치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까지 저희 지점을 봤을 때 계좌 트고 막 상품 가입하겠다고 몰려드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랩 상품들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지점 랩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점 랩 되게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랩도 많이 하고 뭐 운용사별로 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는 어디가 잘한다더라. 그렇죠. 요새 뭐 누구네 운용사가 잘한다더라. 아이고 여기 매니저가 엄청나게 잘한다더라. 막 이래가지고서 그 특정 랩에 막 가입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었는데 요새 조금 한산해요. 그게 수익이 그 랩 자산들도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오던 수익률이 뭐 한 달에 20%씩 올라오던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1%, 2% 수준에 이렇게 정체되다 보니까 가입하는 속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트럼프도 휴가 갔으니 나도 날씨가 더우니 잠깐 휴가 가자. 장을 떠나자. 뭐 그런 것들이 그 고객 예탁금 정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오를 만큼 올랐고
뭔가 다시 빠져야지만 사겠다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고 언제까지 가겠어, 계속 가겠어, 뭐 이런 심리도 있겠고 종목들 흐름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멈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 관세 협상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요게 좀 하반기에 가장 큰 그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유럽도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의 안 되면 보복 관세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좀 일본처럼 좀 굴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보다 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도 약간 좀 길들이고 있는 수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장일수록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이런 장일수록 기댈 건 실적뿐이다. 실적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럴수록 더 기댈 건 실적뿐이다. 이렇게 좀 배웠고요. 근데 웃긴 게 실적이 좋다고 샀더니만 오히려 빠지고 있는 차이밍을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보다 언더에 있느냐, 지수보다 위에 있느냐. 시장보다 좋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빵 때려서 좋은 실적이 나오냐, 시장보다 언더한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KB 같은 경우는 많이 갔다 싶으니까 또 오히려 차익심을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어느 한 곳에 지금 좌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조방원의 원, 그리고 뭐 신한지주, 어찌됐건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뭐 원전, 은행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의 실적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실적 시즌은 일단은 잘 피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빠지다가 이제 실적 시즌 딱 돌아오니까 한 방에 빡 올랐다가 내려오잖아요. 그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주도주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슈팅할 때 오히려 조금 차익실현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매도해서 대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LG 디스플레이잖아요. 오히려 그 최근에 중국 구조조정, 저도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중국 관련 레포트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중국 요새 뭐 리튬 가격 좀 올라왔다고 중국 좀 올라갔어요. 관련해서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해서 다 죽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그렇고, 철강이 지금 미국에서 관세 그렇게 맞아도 계속 올라오는 거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황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업황이 계속 안 좋던 게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유통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다 중국에서 막 밀어내기 하듯이 막 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못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이겠네 싶은 쪽으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서 이제 쭉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것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산업을 동시에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까지 시장은 트럼프의 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볼 게 많아졌어요. 리포트도 봐야 되지만 트럼프 SNS도 봐야 되고, 그죠? 근데 너무 길게 써요. 머스크 SNS도 봐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AI 시대고 뭐 AI 액션 플랜 얘기도 트럼프가 하긴 했지만 AI 액션 플랜에서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멈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 반도체도 필요하겠고 하겠지만 원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여기가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전기가 먹는 하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물 먹는 하마 이상인 것 같아요. 전기 먹는 고래라고 합시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전력 설비도 해야 되고 뭐 전선도 계속 깔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송전 쪽 갔으면 뭐 최근에 또 배전 쪽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전선들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도 가고 뭐 풍력은 사기라고 그랬는데도 일단 가고, 그리고 뭐 원자력은 뭐 당연히 가는 원전 가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전이 조금 그렇지만 정권이 약간 그렇지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덴마크인가 어디였었는데 계속 원전 안 쓰다가 쓰는 나라가 생기고, 일본도 지금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원전 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트럼프가 원전 이제 계속,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원전, 소형 모듈 원전들,
그런 것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업황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 조금 지금 당장은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 내에 있는 원전 업체들 상당히 주가 좋거든요. 뭐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뭐 그렇죠. 플로도 그렇고 다 SMR 다 가는 편이라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쪽 많이 매매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SMR 할 수 있는 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그다음에 원전 건설 해봤다 하는 데가 뭐 이제 현대건설이나 뭐 DLENC나 네. 뭐 이런 쪽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에 맞춰진다라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꾸준할 수밖에 없겠고 그 원전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장비 부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볼 수 있겠다. 최근에 보면은 또 다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큰 사이클이 이제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떠오르는 격언이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기업을 사라. 네, 원전 잘하고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 더 잘하잖아 앞으로. 그런 메커니즘에 딱 맞아 떨어지는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방향성이 아직은 없어요. 방향성이 없고 기다려야 될 변수들이 많은데 이걸 좀 제외하고 뭐 실적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시그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 그렇죠. 일단 하반기라고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을 본다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타결 부분, 그 다음에 많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약간은 좀 뭐 계속 해묵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종전 같은 부분도 되겠죠.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조금 경기 회복에 좀 시그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진짜 언제 하냐 뭐 이럴 정도잖아요. 파월이 그렇죠, 뭐 그렇죠. 쫓아낸다 그랬다가 안 쫓아낸다 그랬다가 나는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랬다가 그래서 금리가 막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 미국 10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요번에 이제 미 국채 이제 롤오버 할 때 그 금리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로 갈 때가 좀 많이 변곡점이 생길 것 같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뭐 9월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뭐 내수 부양을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국인들 몰려온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다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 경기가 일단 우리나라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수출주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섹터가 변할 수도 있고 시장의 색깔도 변할 수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나 그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관세 요번에 어떻게 되느냐 부분 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나 뭐 요런 쪽들은 조금 시들해질 수도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랑 뭐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때 키포인트로 써버린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써버린 카드죠.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전력도 뭐 미국 많이 도와줘야 되면 요쪽도 약간 그런 카드적인 느낌적인 느낌? 뭐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전쟁 끝나도 이제 재무장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사실 뭐 10배고 뭐 20배고 막 이런 식이라서 이미 뭐 라인 메탈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주도주 그 세 섹터 이쪽의 탄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관세 협상 잘 되고 나면 약간 모질이 같았던 종목들도 다 올라왔었잖아요. 최근에 네. 다 한 바퀴씩 돌아서 다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주도적인 종목을 꼽겠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반기에는 반도체 회복된다 막 다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갈 거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 주려면은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좁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 뭐 비단 뭐 미국도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원화의 긍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원화의 다시 강세. 돈이 이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쭉 사게 되면은 또 이제 지수만 더 지금도 살짝 그랬어요. 왜냐면 지수만 계속 올라간 이유가
섹터별로 막 시총 상위 종목들만 계속 사니까. 그리고 또 하이닉스 막 치고 가면서 시가총액 큰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주춤했었지만 맞아요. 같이 올라가 주니까 지수는 안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올 때 바이오가 좀 우르르 올라주면서 네. 또 이제 버텨주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붙이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짜잘한 종목 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좋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런 거 뭐 삼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종목 위주로 사야지만 시장에서 나만 소외됐네 뭐 이런 느낌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실제로 ETF 업계에서도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냐면 조방원은 아직도 좋고요. 그리고 방산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방산 ETF들이 뭐 예를 들어 한국 방산, K 방산, 네네네네. 미국 방산 또는 글로벌 방산 네네. 이렇게 세분화돼 있었거든요. 네네. 유럽 방산도 나왔어요. 네, 유럽만 딱 떼가지고. 요새는 주식수도 많아 죽겠는데 네. ETF도 맨날 막 많이 상장해요. 저희 아침마다 공지가 뜨면 네. 오늘은 ETF도 몇 개가 이렇게 떴다. 뭐 또 투자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장님 저 참고로 ETF 상장된 ETF 개수 몇 개일까요? 저 세지도 못하겠던데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몇 자릿수일까요? 세 자릿수? 1,002개입니다. 1,002개. 아, 네 자릿수예요? 네, 1,002개. 1000개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1,002개, 1,002개. 그리고 또 요즘은 미국제 30년 ETF 많이 사세요. 방금 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듀레이션이 가장 큰 미국제 30년. 네. 최근에 미국제 30년이 수익이 안 좋았거든요.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그래서 ETF 업계에서는 방산은 좀 세분화돼서 뭐 유럽 방산 이렇게 좀 특색 있게 가거나 아니면 미국은 금리 인하할 거니까 다시 한번 미국제 30년을 통해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한번 배팅해 보자. 맞아요. 요새 저도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어차피 원전은 미국만 가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원전 곱하기 2배짜리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다들. 신박한데요? 네. 왜냐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2배짜리들, 네, ETF들. 네. 그런 거 해야 된다. 네. 짜잘하게 우리나라 거 하지 말자. 그래도 원전은 한국이 잘하는데. 근데 주가가 계속 네. 잘 가니까 뉴스케일 파워, 네. 그런 막 이런 것들 엄청 거지르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2배를 막 사겠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조금 강심장들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만 치고 나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또 미국에서 되는 섹터, 트럼프가 밀어주는 섹터 이쪽만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자할 때. 역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승전 트럼프로 끝나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예. 트럼프는 진짜 타노스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팅 하면 끝나는 거. 자, 그러면 트럼프가 뭐 다행히 뭐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시간대쯤에는 뭐 트럼프가 뭐 골프를 치고 있을 테니까 뭐 당분간 뭐 그렇게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싱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노이즈는 뭐 당분간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뭐 그동안에 좀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사이에서 눌려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뭐 그런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